구독, 좋아요. 김지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찰리 커크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주실 건가요? 네네, 찰리 커크 얘기를 좀 해보고. 예. 중간에 영상이 필요할 경우에 영상을 좀 알겠습니다.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해주시죠. 이 찰리 커크 피살 사건 자체가 전 세계에 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뭐 너무나 큰 충격이 또 파장이 커서 말할 거 없고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일단 차분하게 좀 시작 지점부터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보죠. 사건의 발생 경위 그리고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을 좀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주시겠어요? 그 혹시 준비된 영상이 있으면 백악관에 올라온 영상을 하나 먼저 좀 보시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혹시 영상이 준비가 됐을까요? 예. 예, 틀어주시죠. Only in America is it possible to say, you know what, I don't like the way the country is going, and to do something about it. Take that risk. Take that leap of faith. Stay involved. Trust God and act obediently. Romans 12:2 verse. That God will use all things for good for those who love Him. It's bigger than you. I want you to remember that. It is bigger than you. It's bigger than me. You are here to make somebody else's life better, the pursuit of liberty and freedom. You know what gives me strength? The hundreds of thousands of you that say, Charlie, keep going. 1 Corinthians 5 and 15. So that's all pretty amazing evidence, not just intra-biblical evidence, but extra-biblical evidence that Jesus Christ was a real person. He lived a perfect life. He was crucified, died, and rose on the third day, and He is Lord and God of all. 예, 조금 전 보신 영상은 미국 백악관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그 찰리 커크의 서거에 대한 추모 영상, 또 이제 21일에 예정되어 있는 추모 행사를 대비해서 많은 분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올려놓은 그런 영상입니다. 보시면 그 찰리 커크의 이분이 이제 향년은 우리 나이로 32살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인생을 살다 가셨지만 굉장히 이제 좌경화된 미국의 대학가를 일깨운 본인의 우리가 TPUSA라고 하죠. 그 비영리 단체를 통해서 미국 대학가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내용들을 좀 위주로 편집을 해서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들어가 보셔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네. 자, 영상을 먼저 좀 살펴봤고요. 예. 미국과 한국 내에서 일어나는 지금 그런 상황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자유훈장을 사후 수여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루비오 장관은 고인을 모욕한 인물에 대해서 입국 금지하겠다 이렇게 언급도 한 바 있는데요. 예. 강경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리에서 나는 찰리 커크다 이런 행진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오전에도 제가 보니까 영국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이민을 반대하는 그리고 찰리 커크를 추모하는 또 그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 받은 소식이고요. 또 대한민국에서도 서울 잠실을 위주로 가장 먼저 자유대학이 시작을 한 행진이 주요 도시로 이제 퍼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개신교 또 성도 혹은 현대인의 죽음이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큰 반향, 긍정적인 의미에서요.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것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미국 정부는 바로 빠르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간인에게 수여할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이죠. 자유훈장을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주시는 수여한다는 의미로 이제 추서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미국이 줄 수 있는 가장 높은 민간 훈장입니다. 아무래도 미국 사회 그리고 보수와 신앙 공동체에 남긴 이제 찰리 커크의 영향력과 공로를 좀 기리고 싶다 이런 취지에서 내리는 것 같고요. 받으신 분들 제가 몇몇들 보니까 마틴 루터 킹의 사모님이죠. 코레타 스코킹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요. 마가릿 대처 수상, 빌 게이츠, 마이클 조던 이런 분들이 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에게 줄 수 있는 최고 훈장을 주겠다고 했고 또 루비오 국무장관도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거나 비하하는 이야기를 하면 미국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취지로 강경하게 대응을 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민주당이죠. 민주당의 교육위원장에 해당하는 어떤 분께서 한 줄 정도로
지금 찰리 커크의 서거에 대해서 모욕적인 이야기를 했다가 굉장히 이제 문매를 맞았죠. 그래서 예.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굉장히 그 모욕 고인에 대한 그리고 남은 유가족에게 굉장히 모욕적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했다는 식으로 그 커네티컷 주지사가 신랄하게 비판을 해서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또 미국뿐만 아니고 또 영국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반향을 일으키고 있고요. 제가 듣기로는 아마 지금 용의자가 그 자수를 하는 덕분에 어느 정도 신상 파악이 돼서 된 상황이라 여러 가지 정보를 보셨을 겁니다. 근데 아마 이제 범행 동기나 계획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FBI와 주정부에서 지금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나오면 탄피도 나오네요. 탄피 이제 헤이 파시스트 캐치라고 해서 뭐 파시스트에 나를 잡아봐라 이런 조롱하는 그 문구가 탄피에 새겨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정황, 그러니까 목적이나 또 계획에 관해서 수사가 조금 구체화돼서 왜 그 타일러가 그 보수의 상징, 젊은 보수의 상징인 찰리 커크를 저격을 했는지가 좀 구체화되면 아마 대학가에서 더 불일 듯이 성명서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팩트 파인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저 지금 그 혐의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대부분 공유가 되어 있는 정보는 좀 어느 정도 외연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 깊숙한 범행 동기가 나오면 바로 성명서를 발표하겠다.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 현대인의 죽음이 일으킬 수 있는 최고치의 반향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찰리 커크 한 분, 저희가 뭐 그전에도 5월에도 6월에도 이분의 X에 대해서 주로 뭐 언급을 하고 인용을 했는데요. 그때는 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는데 이분의 이제 서거로 인해서 2천만, 3천만의 찰리 커크가 새로 태어날 것이다. 이런 그 어떤 축복에 가까운 예언 같은 것들이 미국의 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우선 지금 그러면 찰리 커크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요. 찰리 커크는 어떤 인물이었는지, 어떤 운동을 이끌었는지 부분하고, 이번에 이제 이 암살범 용의자 타일러 로빈슨의 배경, 뭐 살인 배경, 그리고 살인 동기, 이 부분은 지금 어디까지 알려졌나요? 예, 국장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찰리 커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나라 언론이 일단은 고인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직접 적용은 못하지만 이 찰리 커크를 모욕하는 사람에 대한 이런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추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로라 루마가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로라 루마라는 사람을 우리나라 어떠한 방송사가 극우 인사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는 글을 제가 봤는데요. 그 기사는 당장 내려야 하는 기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찰리 커크의 죽음을 애도하는 보수 인사를 극우라고 표현한 건 사실 찰리 커크에 대한 모욕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시지만 사실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빠르게 좌경화가 시작된 곳이 사실 2000년대 미국입니다. 그런데 미국 사회에서 좌파들이 미국 사회를 좌경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건드리고 친 곳이 바로 미국 대학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이런 아이비리그에서 탑3에 속하는 대학가들도요. 원래는 목회자를 길러내는 신학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가 원래 신학대학으로 출발을 했다가 신학과가 아닌 다른 과가 생기니까 학교가 변질됐다라고 해서 예일이 생기고 예일에서 또 다시 프린스턴이 파생되는 방식으로 아이비리그가 형성이 될 만큼 미국 사회는 굉장히 개신교 보수가 뿌리를 깊게 내리면서 나라를 재건해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좌파들이 이걸 알고서 개신교를 없애고 개신교도들을 해체시키고 개신교 성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면 빠르게 이 전통 그 개신교 보수를 해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하에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사들을 체포하고 처벌하는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안, 뭐 이게 영국에서는 평등법안 같은 이제 그런 식으로 발현이 됐지만 그걸 빠르게 통과시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대학에서 교수들도 교회에서는 목사님들도 동성애에 대해서 페미니즘에 대해서 낙태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버드나 프린스턴이나 예일 대학 같은 이 유수의 개신교 전통 보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요 완전히 좌경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의 에드먼드 버크나 그다음에 프랑스의 알렉시스 토크빌 같은 사람들이 세워놓은
그 보수의 판이 그대로 퓨리탄에 의해서 미국에 넘어갔으나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좌파들의 공격에 의해서 대학가가 가장 먼저 좌경화가 되죠. 그걸 직시해서 책을 쓰면서 고발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벤 샤피로라는 분인데요. 벤 샤피로는 이제 여러분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이분은 주이시입니다. 크리스찬은 아니고 주이시인데 이 벤 샤피로가 팟캐스트, 고든창 변호사도 원래 변호사였는데 지금 팟캐스터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팟캐스트에서 미국이 얼마나 좌경화되고 있는가,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해체하기 위해서 가정과 교회를 어떤 식으로 파괴해 왔는가에 대한 자세한 서사를 팟캐스트를 통해서 이거를 이제 전파하게 됩니다. 그걸 듣고 자란 분이 찰리 커크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대학에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학이 이토록 좌경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서 교수들이 마음대로 성관계하고 아이 생기면 마음대로 낙태하고 동거하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동거할 수 있고 결혼할 수 있다는 이런 사상을 퍼뜨리는 대학에 가서 비싼 등록금 내면서 내가 공부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대학을 안 가신 케이스잖아요. 그런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벤 샤피로라는 팟캐스트고요. 이분도 UCLA 출신입니다. 또 변호사 자격도 있고 되게 똑똑하신 분이죠. 또 한 명의 영향을 주신 분은 조던 피터슨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조던 피터슨은 여러분 많이 아시죠? 대한민국의 책을 뭐 여러 권 내셨는데 굉장히 베스트셀러 작가시죠. 그래서 성공하고 싶으면 방부터 정리해라, 이런 아주 기본적인 규칙을 책으로 써서 우리나라에서 히트를 치신 작가분이신데요. 이 벤 샤피로와 조던 피터슨 같은 보수 인사들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찰리 커크가 참 대단한 것은 여러분 대학가에 발을 들였죠. 물론 이제 뭐 칼리지를 중퇴했다고는 하지만 유니버시티 출신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로 극단적으로 고졸의 어느 개신교 성도가 대학가를 돌아다니면서 나랑 1대1로 대화하면서 내 말을 반박해보라 라는 캠페인을 한다면 아마, 그리고 그 대화의 주제가 페미니스트를 반대하고 동성애를 반대하고 낙태를 반대하는 거였다면 아마 대한민국의 토양에서는 체포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런 랠리를 전국적으로 한 거거든요. 그걸 이번에 유타주에 있는 유타주 벨리에 있는 유니버시티에서 하시다가 피격을 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미국이란 나라를 보수주의에 따라서 재건하고자 노력을 하시다가 순교를 하신 상황인 거예요. 그냥 피살을 당한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그 벤 샤피로 같은 경우는 Change My Mind라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뷰포인트를 좀 바꿔보려면 나를 말로 이겨야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디베이트를 했다면 그걸 조금 벤치마킹해서 찰리 커크는 prove me wrong. 그래서 내가 잘못됐다는 거를 한번 증명해봐라. 그래서 낙태를 자유롭게 해야 한다는 뭐 여학생이라든가 동성애자들끼리의 결혼도 합법화시켜줘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게이들과의 대화에서 뭐 한 번도 진 적이 없을 정도로 대학의 교육을 받지는 않았으나 한 번도 말로 접은 적이 없을 정도로 그런 랠리를 이어가시던 분이고요. 안타깝게는 9월 5일에 우리나라에 오셨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킨텍스에서 열리는 빌드업 코리아라는 데서 지금 보시는 장면인데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교회를 다니는 성도로서 저분이 그날 9월 10일 토요일에 13일이군요. 9월 13일 토요일에 내보낸 메시지는요,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고 이제 93년생이 가질 수 있는 어쩌면 저런 그 깊은 소양을 가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한미 동맹의 역사,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나뉘게 된 계기, 북한에는 빛이 없지만 남한에만 빛이 있는 이유, 그리고 그것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그리고 미국이 아무런 대가 없이 대한민국을 도와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에 대한 본인의 소회를 아주 간결하면서도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유타주의 랠리에 참석하셨다가 이제 서거를 하시게 된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 청년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93년생이니까 지금 저분 이제 30대 중반도 안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지금 2030이 굉장히 많이 깨어나고 있지 않았습니까? 또 계몽령이라고 불릴 만큼 계엄령 선포 이후에 대학가를 중심으로 많은 청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씨를 알아보고 대한민국을 지금 재건하는 데 자기가 기여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오셔서 한 그 메시지가 사실은 고별 설교처럼 됐죠. 그래서 참 찰리 커크라는 분이 비록 대학가 출신은 아니지만 대학을 돌아다니시면서 좌경화된 대학을 일깨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분이고요. 또 아까 이제 국장님께서 살인의 동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뭐 밝혀지는 게 좀 한정적이어서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만 아시지만 이제 타일러 로빈슨이 앞치마를 입고 뒤에는 육지계의
배경을 걸고 사진을 찍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제 조던 피터슨, 그 벤 샤피로 그리고 그분들의 영향을 받은 찰리 커크 이런 분들은요. 남성이 바로 서고 미국 사회에서 남성이 바로 서서 부양의 능력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가정을 재건하는 것이 곧 미국을 재건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꾸준히 내왔어요. 그리고 그것은 미국 그러니까 좌파 페미니스트들이 공격하는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온 만들어놓은 여러 가지 그 남성 위주의 사회는 권위적이다. 백인 남성 위주의 권위적인 미국 사회는 무너져야 된다. 보수는 그런 식으로 여성들과 흑인들을 착취해왔다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퍼뜨리는 걸 교정하는 과정 중에 있었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타일러 입장에서는 벤 샤피로는 물론이고 찰리 커크가 내보내는 메시지가 굉장히 아팠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지만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입니까? 생물학적 남성 아닙니까? 남자와 동거하면서 자신의 사상과 또 그 동성애를 추종하는 자신의 정치적 이념이 말하자면 논거가 설 자리가 없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면 다 맞아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찬성해야 한다는 그런 해괴한 젠더 이데올로기 같은 먹지도 만지지도 손에 댈 수도 없는 그런 허상의 허구의 이데올로기에서 쌓아온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느껴졌겠습니까? 그 찰리 커크의 메시지에 굉장히 아팠을 거예요. 그걸 뭐라고 했죠 아까? 파시스트 캐치? 네. 그런 탄피를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요. 제가 전지 한국 변호사다 보니까 미국 변호사들이 좀 정확하게 아실 것 같아서 그 그러니까 그 주 대법원에 근무하신 서기관님께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의에 의한 살인이면 그냥 살인, 뭐 과실에 의한 건 과실치사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미국은 아무래도 다양한 인종들이 살고 있고 또 범행이 너무나 범행의 그 양태가 다양하다 보니까 세그먼트가 다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인은 제가 볼 때는 1급 살인인 것 같은데 1급 살인으로 처리가 될 것 같냐라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살인은 연방이 아니라 주법에서 관할을 한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유타 같은 경우는 엄벌주의를 적용하고 있어서 실제로 사형을 구형하고 집행을 하는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기가 예상하기에는 사형이 구형이 되고 집행이 될 것 같다. 플러스 지금 미국의 그 연방 차원에서 볼 때는 이분이 그 주 차원에서 볼 때는 이분이 살인의 목적이 분명한데 그냥 죽여야겠다가 해서 죽인 게 아니라 탄피를 보면 그게 너무나 계획성이 선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목적과 계획이 만나면 빼도 박도 못한 1급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1급 살인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그 공격받은 자기가 동성애자로서 갈 곳을 잃은 자신의 사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리고 찰리 커크가 고졸이잖아요. 네. 엄밀히 말해서 근데 보도가 됐습니다만 타일러는 올 A로 유타주를 장학생으로 입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적인 수준은 나보다 떨어지는데 말로 이길 수는 없고 말로 이길 수 없는 일들이 대학가 전역에서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찰리 커크 메시지에 남성으로서 공격을 심하게 받아서 그 자존심이 다친 것을 정확하게 단발입니다. 여러 번 쏘지도 않았어요. 단발로 공격을 해서 한 사람의 젊은 보수를 죽인 이런 범죄로 드러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언론 문제를 한번 잠깐 여쭤볼게요. 항상 언론에 최근에는 극우 편으로 언론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편향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중잣대 논란은 계속 제기돼 왔는데 만일 유사 사건이 많이 있었다면 예를 들자면 이런 유사 사건이죠. 동성애자 활동가가 반동성애자에 의해 살인당했다면 어떻을까? 언론이나 좌파들은 혐오 범죄로 아마 크게 보도가 됐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번 찰리 커크 사건은 국내 특히 일부 언론에서는 개인 일탈 이 앞서 이야기했던 용의자 타일러 로빈슨의 개인 일탈로 지금 약간은 축소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망상에 빠져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축소할 문제인지 다시 살펴야 되는데 그래서 미국 언론의 시각도 그렇고 국내 언론의 보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 이중잣대 논란 포함해서 보도 방식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게 예. 만약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이 뭐 동성애에 관해서 퍼뜩 메시지를 동성애는 아주 아름다운 것이고 인권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고 지금 용해 의원이 건강 뭐죠? 그러니까 21대에서 발의한 법안을 또 발의를 했대. 지금 법안의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 건강가정 기본법 뭐 이런 걸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21대에서. 예. 그리고 동성 골자는 뭐냐면요. 동성끼리 결혼해도 그걸 뭐 동거의 형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별이 쉽게 만드는, 결합도 쉽고 이별도 쉽게 만드는. 그리고 그 동성 커플한테 집도 주고요. 그 조세로 지원도 하고요. 아이도 입양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동성혼을 합법화 시키는 거랑 똑같은 그런 골자로 지금 법안을 발의를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런데 나는 내 신념에서는 동성혼을 합법화 시키면 안 된다. 그 우리 아이들을 망치는 거고 제2, 제3의 일론 머스크의 그 아들과 같은 케이스가 지금 딸이 됐지만 그런 케이스가 또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해서 소총을 들고 말입니다. 혹은 뭐 피격을 만약에 우리나라는 총기 규제가 안 되니까요. 어떤 살인 무기를 장착하고 가서 공격을 했다? 난리가 났을 겁니다. 난리가 났을 거예요. 오늘도 제가 신문에 보니까 뭐 300명 정도 되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수치 통계가 안 나왔다고 불평불만하는 기사를 제가 좌파 언론 기사를 봤는데요. 예.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혐오범죄라고. 지금 동성애 하면 안 됩니다라고만 해도 처벌하겠다고 박주민 의원이죠. 500만 원. 그 발언 취소할 때까지 500만 원씩. 안 되면 또 더 강경한 법안은 징역까지. 네. 영국에서는 동성애자들 커플한테 축도 안 해줬다고 징역 가고요. 목사님이요. 베이커리에서 케이크 안 만들어줬다고 케이크 만들어줄 때까지 몇 억씩 벌금 내게 하고. 이런 인권 탄압을 지금 차별금지 법안이 통과된 나라에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선 지금 18년째 맡고 있지만요. 만약 그렇게 됐다면은 거의 뭐 그분은 매장당했을 거예요. 혐오 범죄라고. 근데 우리나라 언론, 근데 지금 보십시오. 반대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떤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냐면요. 나도 찰리 커크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나도 개신교 보수로서 혹은 내가 보수주의자로서 에드먼드 버크나 알렉시스 토크빌이 말한 그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난 대한민국 뿌리내리기 위해서 내가 제2, 제3의 찰리 커크가 되겠다라고 발언을 평화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비폭력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이 이것에 대해서 참 이게 괄목할 만한 수준의 어떤 한 현대인의 죽음이 일으킬 수 있는 최대한의 그 긍정적인 반향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찰리 커크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극우몰이를 하고 말이죠. 어떻게 대한민국 언론이라고 하면서 이게 외신들도 안 봅니까? 우리가 폭스나 뉴스맥스를 보고 우리가 알자지라도 보잖아요. 해외에 있는 언론이 대한민국 한겨레 안 볼 것 같습니까? 다 본단 말이에요. 번역기를 돌려서라도. 근데 어떻게 거기에 보수 인사에 대해서 극우라는 표현을 씁니까? 그리고 지금 한 명의 보수가 서거한 상태에서 그 사람을 추모하고자 하는 그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몰아서 쓰시면 안 되죠. 그리고 국장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반대 사항이었으면은 아주 그냥 뭐 보수주의자들을 싸잡아가지고 매도했을 거예요. 근데 이걸 뭐라고 축소하냐면요. 타일러가 약물을 복용했다네? 타일러가 며칠 전부터 헛소리를 했다네? 이런 식으로 원래 좌파나 PC주의자, 페미니스트들, 동성애 친화론자들은 문제가 전혀 없는데 타일러 한 사람의 문제가 일으킨 거다 하면서 여지팝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좌파가 하는 구사하는 보법, 구사하는 어법이 이렇습니다. 본인들의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요. 자신들이 주입한 사상에 그 22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자신들의 사상에 따라서 행동한 사람을 버려요. 타일러는 PC주의와 좌파에 정통한 사람이 아니라 걔는 그냥 정신병자일 뿐이야. 우리 진영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 이런 식으로 토사구팽하는 방식 아닙니까? 보수는요. 찰리 커크가 얼마나 훌륭한 청년이었는지 그 청년이 자신의 그 미래와 입신양명 외 대학을 가는 대신에 많은 좌경화된 대학을 깨우기 위해서 프루브미 렁이라는 천막 정말 한 평도 안 된 천막을 치면서 나한테 와서 우리 같이 디베이트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좌경하던 대학을 깨우러 다녔던 것에 대해서 사실 서거하지 않았으면 저 포함해서 뭐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알리고 다시 교회가 보수주의자들이 깨어나야 된다는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는데요. 좌파는 어떻습니까? 타일러는 정상인이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동성애자, 페미니스트 찬양하는 사람들 비판하면 안 되는 거지. 우리 식으로 하면 꼬리 자르기네요. 그렇죠. 네. 꼬리 자르기입니다. 그런 잘 보십시오. 좌파를 지향하시는 분이 방송 보신다면요. 내가 좌파를 위해서 앞에 나서가지고 총을 쏜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를 아셔야 돼요. 보수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집단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 두 가지가 극명하게 대비된 것이 또 찰리 커크 서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마침 나온 김에 좌파 진영이 이 용의자 타일러 로빈슨을 버리는 장면, 뭐 개인적 일탈이다, 망상에 빠져서 하는 거다, 혼자 무슨 약을 먹어서 그런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들이 주장해왔던 동성애의 정당성, PC주의의 정당성, 워크, 깨어남이라고 하는 그의 정당성, 뭐 다양성 이름 아래 벌어져 왔던 또 벌여왔던 일들은 다 타일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우리는 정의로운데 타일러가 라는 이상한 놈이 별도로 행동한 거야. 이렇게 맞습니다. 좌파는 버린다고 치고, 다만 우리는 찰리 커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찰리 커크의 그는 어떻게 이런 사상적 토대를 쌓을 수 있었는지. 아까 이제 벤 샤피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벤 샤피로는 많이 점점 보수파 속에 미국 내 차세대 인물로 부각된 사람들이 벤 샤피로였고, 찰리 커크는 차세대의 국가 지도자로 지금 나름대로 전망이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 찰리 커크는 어떻게 사상적 또 수혈을 받았는지, 타상적 토대를 어떻게 쌓았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더군다나 터닝포인트 USA 예. 이 조직 보수운동에서 또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해지네요. 일단 TPUSA라는 터닝포인트 USA라는 예. 거를 이제 공동 창업을 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대학을 가는 대신에 미국의 좌경화된 대학의 실상, 본인도 미국에 가면 희한하게 미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대학생들이 처음에 들어갈 때는 나는 내가 성향이 공화당 쪽인 것 같은데 나는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모두,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할 일을 열심히 하고 내 가정을 잘 지키고 교회를 잘 돌보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어려운 이웃을 잘 돌보고 그런 것을 삶의 가치로 두지, 뭐 사드를 설치하지 말라느니, 뭐 소고기가 안 된다느니, 4대강 하면 안 된다느니, 뭐 그런 식으로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가는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근데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무기가 아니라 언론과 기술을 통한 뭐 여러 가지 선거 제도를 통한 하이브리드 전쟁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라가 전시 상황이구나 하니까 우리가 우리 개인적인 삶에만 매몰될 게 아니라 빨리 나가서 거리로 나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네. 예를 들면 저 같은 법조인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발의하는 수많은 악법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대한변협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저희가 법제사법위원회라는 거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대한변협의 국회에서 이제 법안을 검토해달라고 옵니다. 보면요, 이거를 나만 보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 나쁜 법안이 너무 많아요.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에서 만들어진 그 드래프트된 법안이요, 통과가 됐을 때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법안이 많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삶이 바쁘고 또 아이들 키우고 또 자신의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침묵하죠. 근데 찰리 커크가 왜 그러면은 이런 좌경화된 상황을, 벤 샤피로가 그걸 알려줬어요. 미국의 대학에 들어가면 청년들이 나는 보수주의자인 것 같은데 나는 교회와 내 가정을 잘 섬기는 게 1순위인데 라고 했다가 다 나올 때는 우르르 나올 때는 좌경화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찰리 커크 입장에서도 내가 그 돈 쓰고 대학을 왜 가냐, 난 오히려 대학을 깨우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한 이유는 이런 여러 가지 공부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태이긴 했었어요. 예. 그래서 터닝 포인트가 뭡니까? 돌아서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미국 사회가 2000년대 대학가에서 정말, 그때도 저도 기억하는 게요, 우리나라에서 언론에 흘러나오는 것들은 다 조지 W 부시를 욕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네. 그랬는데 그게 9.11을 터지면서 반전이 됐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잘못된 메시지에 오염이 되면요, 이런 일들 한 번씩 일어납니다. 9.11 지금 그라운드 제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해서
찰리 코크에 대한 이야기를 짧지만 언급을 했습니다. 제이디 벤스 같은 경우는 원래 뉴욕 맨해튼을 가게 됐다가 이제 찰리 코크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바로 유타주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2001년이죠. 제 기억으로 2001년입니다. 9.11. 네네. 예, 2000년. 그때도요, 그 전에 부시 대통령을 욕하고 막 비난하는 메시지가 너무 많아서 우리나라 언론들도요, 야, 이거 반미해야 되는 거 아니냐. 미국이 이상해지는 것 같다. 그 혈맹, 그 찰리 코크가 말한, 우리가 언제 대한민국에 왔을 때, 대한민국에 뭐 가져갈 게 있어서 왔냐.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소련에 의해서 소비에트 연방에 의해서 좌경화되고 노예가 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온 거는 우리는 굉장히 특별하다. 그 이런 얘기도 했어요. 한국이 굉장히 많이 갚았습니다. 여러 번 갚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굉장히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93년생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공부가 충분히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번에 찰리 코크 서거가 있지 않았으면요. 지금 여전히 미국이 잘못됐다. 미국의 개신교도들에 의해서 미국이 망가지고 있다. 이런 잘못된 메시지에서 계속 학습되는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9.11 이후에 지금 9.11은요. 2000 몇 분이죠? 2677분, 2900명이요. 사망자요? 네. 예. 이분 아시지만 그라운드 제로에서 어떻게 행사하냐면 매년 9월 11일 날 2977분의 성명을 매번 부릅니다. 2977번을 불러요. 그 부를 때마다 종을 치고요. 그 잊지 말자고 하는 노력이 보수의 그 절절한 노력이 엄청납니다. 이걸 잊지 말자. 근데 벤 샤피로 지금 찰리 코크의 서거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지금 주요 전역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내가 제2의 제3의 찰리 코크가 되고 싶다고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날 것도 아니라고 봐요. 찰리 코크는 아주 신앙심이 깊은 그 교회와 이웃을 잘 섬기는 성도였어요. 그러다가 본인이 어릴 때, 제가 볼 때 10대로 생각이 됩니다. 10대 때 그땐 뭐 고든창 변호사님이 뭐 팟캐스터는 아니었지만요. 벤 샤피로나 이런 이게 에드먼드 버크가 혹은 이제 알렉시스 토크빌이라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보수가 왜 미국에 넘어서 자꾸 이런 식으로 변질이 되는 거지? 왜 가정과 교회와 커뮤니티를 잘 지키려고 하는 남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백인 남자는 다 나빠. 백인 남자는 여성의 적이야. 이런 식으로 남성을 말이죠. 악마화하고 말이죠. 그래서 무너져가고 있던 전통 개신교를 살려내야 옛날에 그 퓨리탄이 세웠던 미국의 정신이 되찾아서 마가를 하던 뭘 하든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정신을 되새기면서 뭔가 액팅을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내보내는 멘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멘토들의 메시지를 자기 몸으로 받아서 실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신앙적인 베이스도 튼튼했지만 미국 전역에서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공부도 충분히 되어 있었고 결정적으로 대학에 가기보다는 나보다 똑똑한 타일러가 찰리 코크보다 지능이 떨어지겠습니까? OLA로 대학에 들어갔는데요. 그런 엘리트들을 내가 깨워서 미국을 재건하게 해야겠다는 말하자면 자기 투신하듯이 Prove Me Wrong이라는 그 브랜드를 만든 거잖아요. 잘 먹고 잘 살려고 TPUSA를 만든 분이 아니에요. 네, 그런 의미로 이렇게까지 벌크업이 될 거를 본인이 생각도 못 했었고요. 근데 일관된 본인의 신앙과 또 정치적 신념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갈고 닦은 상태에서 그 길로 밀고 왔기 때문에 오늘날의 찰리 코크가 있었다고 보고요. 찰리 코크 어록 찾아보면 되게 의미 있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미국의 민주당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는 다 지지해. 그런 어록도 남기고 굉장히 그리고 여러분 미국은요 지난번 서울 킨텍스에서 했던 발언도 좀 그러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너무 주옥 같은 얘기를 많이 하고 갔죠. 몇 가지 소개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자, 역사를 공부해 보니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과 미국은 놀라운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 나라 미국도요, 나의 나라 미국도 자랑스러워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을 볼 때 미국이 이루어낸 가장 놀라운 위협이 바로 한국에 있는 것을 봅니다. 75년 전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자들이 침략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점거하고 노예 삼기를 바랬습니다. 한국은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대한민국을 말하는 것이겠죠. 어떤 것도 얻어낼 수 없고 받아낼 수 없지만 우리는 스스로 피를 흘림으로써 미국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함께 싸웠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아주 특별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믿습니다. 미국은 그 전쟁을 통해 아까 말씀드렸죠. 영토도 돈도 권력도 얻어내려는 목적이 없었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노예가 되는 것을 보호하고
막아주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런 이 메시지를 했고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반도 야경에서 보는 것처럼 북한의 어둠과 남한의 빛은 자유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한국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인도고 한국은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나라입니다. 이거 공식 석상에서 말한 우리나라 보수 스피커 있는지 좀 찾아봐 주십시오. 저는 많이 못 본 것 같거든요. 중국 공산당과 전체주의에 맞서서 혈맹이라고 있습니다. 한미 혈맹을 그리고 신화의 가치를 지켜내야 된다. 대량 이민 압박을 막아주십시오. 중국의 영향력, 중국 공산당의 영향을 막아달라. 글로벌리스트 워키즘이라고 한 조지 소로스 같은 인간들 말입니다. 이 글로벌리스트의 의제에 의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 깨어나서 현명하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출산이라는 문명적 위기를 정면 돌파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내보냈는데 한국 상황을 한국 그 어떤 정치인들보다 여의도에서 이런 문법을, 이런 보법을 구사하는 정치인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네. 킨텍스에서 한 발언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찰리 커크의 메시지가 어마어마하네요. 이 한국에 대한 얼마나 깊은 애정과 사랑과 신뢰가 있는지, 그리고 그의 역사 속에서 한국을 얼마나 깊게 고찰을 해왔는지, 한마디 한마디 속에 남과 북을 바라보는 장면,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장면, 한미 혈맹과 네. 중국 공산당과 전체주의에 맞서는 싸움의 장면,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역사를 깊게 고찰하고 있네요. 마지막 질문, 이 질문으로 마무리를 좀 할게요. 순교가 지금 됐습니다. 신앙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사회적 함의 부분으로 넘어서 우리는 이제 테러하기도 하고 암살 테러하기도 합니다만, 정치적 살인 좀 넘어서 신앙적 차원에서 보면 순교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는데, 네, 맞습니다. 이 부분만 아니라 이제 표현의 자유, 정치적 폭력, 종교적 가치 갈등, 이런 어떤 다른 주제, 큰 주제와도 지금 맞닿아 있는데, 지금 미국 사회 그리고 미국 교회, 세계의 교회에서는 이 찰리 커크의 죽음 어떤 의미로 받아들입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순교로 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곧바로 대학교에서 성명서가 바로 이제 속출할 텐데요. 분명히 순교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 이제 신앙인들이 순교를 당했을 땐 참수를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분도 사실 공교롭게도 목을 공격을 당하셨어요. 그 보면 아시지만 정말 그 피가 솟구치는 거 보면서 이것을 순교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순교라고 이야기해야 하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좌파들이 말하는 워키즘은요, 워키즘이 아니라 사람을 취하게 만들고 잠드는 것입니다. 저는 찰리 커크 서거로 인해서 진정 워키즘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이고요. 당장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본인이 나는 자유주의자다, 보수주의자다, 개신교 보수주의자다라고 정체성을 표방하시는 뿐만 아니라 정치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상당수 많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나이가 어린 보수, 젊기만 한 보수가 아니라 보수의 핵심 가치를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한 청년의 죽음을 통해서 또 이것들을 대중에게 잘 설득해서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무례하지 않은 방식으로, 또 폭력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잘 전달했던 찰리 커크를 우리가 기억을 해서 이 청년이 못다 이룬 사역을 전 반드시 대한민국 청년들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대학가에서 프루브미 롱, 그러니까 네. 내가 틀렸다면 나랑 디베이트를 통해서 내 주장을 한번 깨봐라라고 했다가 스스로 많이 깨어져 나간 좌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퍼포먼스, 그런 훌륭한 퍼포먼스를 하는 그 대학생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서울대 연고대에도 좀 이런 움직임이 좀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생명, 가정, 교회, 커뮤니티를요 망가뜨리고 부수기는 쉽습니다. 근데 그걸 재건하고요, 말 그대로 보수하고 보존하는 것은 굉장한 큰 노력과 비용을 치르는 일입니다. 저는 찰리 커크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그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지만 이 청년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그 신호탄을 쏜 이것들을 우리가 그냥 덮지 않고 대한민국 혈맹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대한민국과 미국 청년들이 잘 받아서 이어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저 같은 법조인들도 그냥 나쁜 법안이 발의가 되면 그거 아시잖아요. 어떤 법안이 어떤 포인트에서 어떻게 잘못되어 있고 이게 어떤 반헌법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부분이 있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변호사들도 좀 일어나서 그걸 판사하겠습니까? 검사하겠습니까? 변호사들 좀 일어나서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당부 드리기로는 그 여의도에서 정치하신다시고 하시는 분들이요, 본인이 좀 찰리 커크 같은 역할을 한 번이라도
시도한 적이 있었는지 좀 돌아보시고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의도의 문법과 보법이 찰리 커크를 많이 본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3부에 좀 깊이 있는 찰리 커크의 그 메시지, 깊은 영혼, 그 어린 시절에 학교를 다니지 않고 대학에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미국 사회를, 미국 보수주의의 새로운 변화를 촉구했던 그 청년 찰리 커크의 인생, 그리고 현 상황, 그것이 주는 메시지, 그간의 PC주의와 가족과 교회와 공동체를 깨려고 했던 좌파들의 그런 행각들까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김지미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독립, 성장, 역전, 패는경제TV 권미란입니다. 8월 25일 매일 저녁 8시 경제독립 8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대형주 블루칩 발굴 전문가 이정호 멘토, 테마 선점 전문가 이주호 멘토, 글로벌 자산 배분 투자 전문가 문서진 멘토, 삼박자 매매 월드바겐헌트 송동현 멘토, 실전 초고수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라이프를 180도 바꿔줄 경제 라이브, 경제독립 8시, 매일 밤 8시에 뵙겠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초저분자 콜라겐으로 피부 속까지 촘촘하게 관리하세요. 하루 두 알로 피부 보습, 탄력 개선, 체내 흡수에 용이한 저분자 PC 콜라겐, 부원료 또한 탄탄하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3,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0,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순간 풍성하게 광동 효모 비오틴, 하루 한 번으로 가득 채우는 에너지 600mg 맥주 효모 함유, 목 넘김 좋은 알약 타입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5,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5,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